안녕하세요. 인어프 프로젝트 브랜드 담당 안병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인턴입니다. 오늘은 우리 왜 모였죠? 이전에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줬다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제품 개발, 그죠. 그런 거에 대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그 제품 개발 과정의 앞부분에는 제가 없었잖아요. 저는 앞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신제품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이게 이번에 신제품으로 11월 달에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제품 개발 단계가 만약에 있다면 주로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먼저 우선 기획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구현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생산하고 출시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질문을 좀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걸 주로 고려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에 가장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브랜드에 필요한 제품이 얼마나 브랜드의 가치를 잘 녹여가면서 정말로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근데 과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시장 데이터라든지 고객의 데이터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브랜드 가치를 녹이고 제품의 속성을 녹여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내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앰플을 만들 때는 어떤 거를 좀 고려하셨나요? 앰플을 초기에 어떻게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객이 필요한 제품인지부터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인어프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명에 있는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게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우리의 전체의 라인업을 봤을 때 분명히 클린 뷰티적인 속성을 전부 다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기능적인 측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클린 뷰티는 깨끗한 화장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별개의 것이거든요. 기능이라는 부분과 클린 뷰티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화장품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앰플이 가장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앰플을 내기로 결심을 했고, 아모레퍼시픽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상품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앰플을 내면은 아모레퍼시픽에서도 그리고 뭔가 차별화된 제품을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전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도 다 살펴보고요. 저희가 앰플을 낸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도 보고 타사의 제품들을 쭉 다 구매를 해서 살펴보거든요. 제품은 어떤 속성이 있어서 어떤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고객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어떤 것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편이고요. 약점들은 보완을 하고 강점들은 좀 더 증폭을 시켜서 제품들을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시장조사, 우리가 팔 곳이 쿠팡인지 올리브영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도 전략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채널에 대한 시장조사, 이 제품을 개발할 때 경쟁 상품이라든지 자사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다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조사와 제품조사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정인턴이 처음 왔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신제품 개발할 때 마케터들은 항상 반년에서 1년을 앞서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겨울에 돼갖고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제품을 기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올해 가을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SS의 FW를 패션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제품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내년엔 분명히 조금 더 위드 코로나가 밀접하게 다가올 거고, 화장품 시장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시장, 제품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기획 단계에서부터 벌써 힘이 빠지는데요. 근데 기획이 제일 어려워요. 기획 너무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획 단계를 넘어서 기획의 중간 단계인데 이것도 굉장히 긴 과정일 거잖아요.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기획을 하고 기획했던 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실물이 나올 수 있는 개발 단계가 전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 개발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 세 가지. 이거 약간 국어 문학 시간 3요소 이런 거 떠올리는데 3요소는 뭐 주제 구성 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의 3요소 뭐 리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품의 3요소 물론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화장품이기 때문에 내용물이겠죠. 아 그렇죠. 내용물 개발. 그 내용물을 연구소에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첫 번째 속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화장품이라는 게 진짜로 그냥 효능만 딱 생각해서 바른 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정신적인 것도 채워줘야 되는 게 사실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디자인이 단순히 보고 예쁜 게 아니라 디자인이 얼마나 브랜드 가치를 잘 담았는지, 그게 저는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이 결국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제품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디자인 개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실제로 어떤 패키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패키지 개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이 이런 뭐 하나하나의 뭐 색상이라든지 문구의 뭐 글씨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지류는 어떤 지류를 할 것인가, 이 종이는 코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디자이너가 열심히 개발한 게 과연 이 패키지에선 구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패키지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동그란 원통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희는 스포이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이 스포이드에 과연 잘 올라오는 그런 스포이드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패키지 개발도 저는 화장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물, 디자인, 패키지. 이 개발하는 단계가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획을 딱 하잖아요. 그래, 좋아, 결심했어. 화장품을 개발할 거야. 난 이 제품을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해요. 디자이너 오고 연구소에서 개발자 오고 패키지 개발자, 크게는 이렇게 마케터까지 넷이서 미팅을 합니다. 마케터가 생각하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 제 머릿속에는 이런 제품이 떠올라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킥오프 미팅이 되고요. 그때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은 일정 얘기가, 그래서 언제 출시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급하면은 개발 기간이 없잖아요. 근데 마케터는 빨리 내고 싶고, 그리고 기획을 할 때 이미 이건 내년 SS 시즌에 4월에 낼 제품으로 기획을 했는데 그 개발 단계가 길어져서 이거는 적어도 6개월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 여름에나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은 제 기획이 어긋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제품의 출시 예정일은 언제이고 그것을 타겟으로 기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때까지 꼭 개발이 완료가 돼야 되고, 그게 가능한지 디자인, 내용물, 패키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자리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점점 놀랍다고 생각한 게 결국은 그 큰 그림을 마케터가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어야죠. 물론 그 구체적인 업무들은 전문가이신 분들이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정 관련해서 이걸 4월 출시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회의 때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모든 방면을 다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뭐 디자인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나 연구소에서 쓰이는 용어나 이런 그죠. 것들을 어느 정도 계속 습득하고 학습을 해야지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케터의 소통 소통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개발할 때 되게 많이 필요를 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맞잖아요. 연구소 관련된 내용은 그냥 한 번 들으면 탁 다 이해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지는 처음에 회의를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인쇄가 뭐 몇 도 인쇄니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문화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많이 물어봐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됐죠. 그냥.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이 앰플의 패키지 이런 용기 같은 게 거의 마지막 단계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회의에 같이 따라서 들어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멀뚱멀뚱하면서 메모할 수 있는 곳에 물음표가 막
네,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알려줄 만한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전문 단어? 보면은 다 저절로 알게 되는 거긴 한데 전개도 같은 아, 느낌의 단어를 저희는 원화라고 불러요. 원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지 않은 종이에 흰색으로 약간의 양각을 줘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UV 코팅을 하고 뭐 이런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글씨들이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필수로 화장품법에서 꼭 넣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고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전성분이라든지 오타 없이 잘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원화를 개발한다가 제품을 개발한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원화를 이렇게 따놓고 그게 이제 실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죠. 원화를 개발하려면 전성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용물도 개발이 완료돼 있어야 되고 제품명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속성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하나를 개발한다가 결국은 제품을 개발한다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저는 원화라는 단어. 원화.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혹시 패키지를 만들 때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있을까요?